안녕하세요. 수평형 변리사입니다. 한국감정원 특강 창업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력은 한번 전 강의 설명드렸는데 저는 스타트업 이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고요. 대한민국에서 중소중견건에 대해서 대기업을 걷어내고 나면 저희가 아마 출원 건수로는 거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스타트업에게 되게 좋은 재료를 많이 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특화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멤버분들, 지금 여기 빠진 분이 몇 분 계신데 업데이트를 최근에 못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 한번 다시 2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가를 위한 특허권, 오늘 목차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한 걸까? 아까 우리 기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데 전략과 관련돼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모델과 문화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들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창업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사업의 특허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 보시면 문화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저작권, 상표권 보호가 핵심이고 특허 보호는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마블 영화, BTS, 헬로키티 등등 이런 저작권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마블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중요한 것들이고, 자, 문화사업의 핵심은 컨텐츠, 요거 생산인데 컨텐츠는 그 자체로는 특허가 안 됩니다. 다만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녹여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허를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서비스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보호받는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으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전부 비즈니스 모델 대상이에요. 이 뭐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업 아이디어가 뭐랑 결합된 거다? 컴퓨터랑 결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듀오하고 가연, 얘네들이 뭘로 유명하죠? 우리 결혼의 듀오, 결혼할까연, 이거 혹시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성혼을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 이게 가연하고 듀오가 유명했었는데 이 플랫폼을 인터넷에서 시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 옛적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음이라고 있었어요. 이음이 이걸로 한번 히트를 치고 그 뒤에 뭐 계속 많이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는데 정오의 데이트가 이제 좀 많이 유명하고 아만다가 조금 또 인지도가 있고 그 뒤에 뭐 골드스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델을 어떻게 바꾼 거죠? 온라인으로 가져온 거죠. 컴퓨터랑 결합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내가 제일 먼저 좀 고안을 했다면 충분히 등록을 받아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영업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가 뭐랑? 컴퓨터 또는 인터넷 등과 연결됐다. 뭐 인터넷 등과 연결된 게 뭐 사실 컴퓨터랑 연결된 똑같은 건데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구현하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스 라인사 예전에 역경매 시스템, 요즘은 역경매 시스템 아주 흔하죠. 저도 회사 이사할 때 역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넣으면 이 거꾸로 이쪽에서 역경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딩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 고르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런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예전에 과거의 아이템이었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권리가 많이 풀린 부분인데, 그리고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게 중요한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이 전단지 시장을 대체한 거고 직방다방이 뭘 대체했죠?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대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은 뭐다? 무조건 특허로서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여기 영역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그리고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있거나 비싸도 팔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샤오미, 아까 우리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제조 방법을 보호한다. 자, 제조 방법에서 기존에 100만 원 들어가서 만들 거를 80만 원 들이고 만들 수 있다.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 인터페이스나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들, 애플의 터치 기능을 가진 것들은 다 특허 대상이에요. 아주 혁신적인 터치 방법을 가지고 있죠. 정전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 모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자체로는 안 되지만 컨텐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정량화시킬 수만 있으면 충분히 또 특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다 고객사들인데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토픽의 분석을 수행하는 전자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어떤 느낌을 주나요? 뭔가 전자장치 및 방법론적인 건데 딥러닝,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뭐 분석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다 뭐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 지역적 블록체인 기반의 CPHR 서비스 운용 방법. 이게 다 등록된 것들이 이거 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 방법. 복수의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 막 스마트 시스템을 가지고 막 프랜차이즈를 관리합니다. 뭐죠?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거죠. 이런 특허가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 이유 7가지라고 썼는데 제가 하나는 뺐습니다. 하나는 조금 약해가지고. 자, 특허를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유고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이나 융책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사실 다른 강의에서 할 건데 자금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이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특허를 왜 내야 되냐 물으면 요즘 솔직한 얘기로 저희 회사가 1년에 특허 출원만 1000건 이상 나가는데 거의 80에서 90% 고객이 요즘에 국가 지원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가산점 받으려고 특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만큼 스타트업이나 조금 뭔가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자금이나 융자 등의 정책 혜택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뒤에서 요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 아예 요것만 타겟팅한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우리 강남에 좀 웃긴 현상인데요.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강남 삼성동의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되게 잘 아는데 여기 식당이 어떤 먹자 골목 라인에 쫙 있는데 너무 웃긴 게 모든 식당이 보면 전부 뭐 수요 미식회나 뭐 어떤 맛집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다 한 번씩 방영된 집이에요. 보면은 모든 집이 거짓말처럼 정말 한 골목에 있는 전부 모든 집이 전부 맛집방. 이게 뭐죠?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방송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집들 중에서 특허가 걸려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육수 제조 방법, 사시미 어떤 뭐 비린내 제거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 라인에 특허가 걸려 있는 집들도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특허를 왜 낸 거죠? 안정적인 대외 홍보 수단으로 쓴 거예요. 식당에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도 충분히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사실 1번 남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남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허를 우리가 하나를 낸다라고 하면 일단 내 사업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하나 내는 겁니다. 남이 포트폴리오 받아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는 적어도 막자. 이런 목적으로 사실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협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특허를 받는 게 1번 목적이고요. 우리가 특허를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군집화라고 하죠. 특허를 딱 요 한 부분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근처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각화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집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남을 두드리 이렇게 남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하나만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내 사업의 보호, 여러 개 받을 여력이 된다 하면 군집화를 통해서 정말 후발주자를 괴롭힐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본금, 이것도 뒤에 가서 강의 한 테마 할 텐데 이 특허는 지식 재산권이죠. 자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이나 가지급금이나 증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채율을 낮추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굉장히 절세를 해서 가져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활용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여러 가지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왜 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 빨간색 이유 때문에 반드시 좀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특허 전략 비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이 벤처기업 네오위즈하고 예전에 이제 원클릭 이슈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거 원클릭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원클릭 저는 왕년에 썼었는데, 옛날에 모뎀에 여기 있는 인터넷 접속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모뎀에 접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오위즈가 이거를 만들고 히트를 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누가 따라하죠? 한국통신이 이걸 따라해요. 한국통신이 따라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런칭을 하니까 한국통신이 그때 당시, 네오위즈는 그때 당시 완전 스타트업이어서 무명이었어요. 한국통신은 이름부터가 한국자 들어있죠. 훨씬 더 이제 좀 뭔가 좀 뭐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강력한 곳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윈도우미, 과거에 뭐 여러분 소시적 시절에 윈도우미 쓰셨던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윈도우미랑 한국통신, 네오위즈 말고 한국통신이 제휴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클릭을 받은 네오위즈가 이렇게 특허를 받아놨었어요. 특허를 보시면 이렇게 특허를 받아놨는데, 이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 네오위즈가 98년도에 접속 프로그램 버튼 한 번 누르기로 단순화하는 거를 특허를 받아놨어요. 요걸 받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원클릭을 서비스를 모방해서 한 클릭, 누가요? 한국통신이 한 클릭을 해가지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네오위즈랑 안 하고 한 클릭하고 윈도우미하고 이렇게 제휴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를 가지고 네오위즈가 어떻게 했느냐? 접속 구형 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증을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쉽게 말해서 칼춤을 췄어요. 특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칼춤을 추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이 이거 끊어버려, 이렇게 해서 한국통신과의 제휴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특허 보호 정도를 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100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항상 전 세계 1등이에요. 미국이 특허 보호에 대해서 완전 100이고, 중국이 거의 빵에 가깝습니다. 빵이 좀 너무 심한가요? 중국이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100, 중국이 10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한 6, 70 정도 왔어요. 특허 보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 한국이 이제 산업발전으로 올라오는 시절에 한국은 남의 나라의 기술을 베껴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처럼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약하게 해줘야만 자국 산업이 방어가 되는 그런 상태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특허를 조금 약하게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가, 한국도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지금 매년 개정이 나올 때마다 특허 보호를 더 세게 하는 개정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자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기술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뭐 기술력 제일 뛰어난 미국이죠. 단연 미국이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들은 특허를 되게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국같이 미국을 특허를 선진화되게 보호하는 나라에서는 특허 침해 이슈가 있다 이러면은 경기 일으킵니다. 실리콘밸리에 되게 잘 나가는 업체가 특허 소송하면 잘못 휘말리면 바로 파산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그만큼 미국에선 특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거 듣고 바로 제휴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혹시나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특허가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원클릭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번수입으로 만든 게 세이클럽하고 피망입니다. 여러분 채팅 그때 당시 메신저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걸로 재미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또 재미를 보느냐, 어떤 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 매체, 요걸로 또 이제 재미를 보는데, 이 보시면은 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 매체라는 거 특허를 해가지고 캐릭터 생성 방법,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우리 메신저에서 이거를 결제를 해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 특허를 또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분쟁이 발생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캐릭터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 옷, 아바타의 옷을 돈 주고 팔아가지고 하는데 완전 대박이 납니다. 이 완전 대박이 나는데 이 완전 대박이 나는 이런 옷 입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가 또 돼 있으니까 후발주자들이 따라 하는데 그 칼싸움 또 이제 칼춤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막 칼춤을 또 추니까 이 경쟁업체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 특허를 죽이려고 청구인 보시면 이런 청구인들이 무효심판도 걸고요, 권리범용 심판도 걸고요, 무효심판 이렇게 많이 거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 특허를 못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또 이제 어떤 선점적인 계속 권리를 누리게 되고 보시면 이 캐릭터 생성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싸이월드 수익 모델의 중심. 게임 기업들은 특허의 일정 지분을 매입한 뒤에야 아바타 사용이 가능하게. 과거에 넷마블이 좀 따라하려고 좀 했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좀 따라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어요. 이 특허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특허가 스타트업에게 강력하다. 자, 만약에 여기서 네오이즈가 뭐가 없었다? 특허가 없었다면 바로 한국통신에 잡아먹히고 윈도우미랑 제휴되면서 이 쇠퇴의 길을 걸었을 텐데 이때 보호를 잘 해놓으니까 그때 만든 돈으로 뭐도 만들죠? 세이클럽도 만들고 세이클럽에서 번 돈으로 뭐 만드나요? 스페셜 포스까지 만들죠. 그래서 떼돈을 벌어서 지금은 뭐 네오이즈 대기업입니다 거의. 지금은 공룡이 돼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특허가 이런 방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외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한다. 실수로 서비스 오픈이 이루어졌다면 최초 공개로부터 1년 이내 가장 빠른 시점에 출원을 진행한다. 왜냐? 공지 예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공지면 그 공지 안 된 것으로 보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1교시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지했다면 1년 안에 공지라면 공지 안 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의 출원 명세서를 출원할 때는 향후 개발될 수도 있는 아이템들까지도 내용을 좀 포함해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변리사들과 이런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청구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리뷰 받을 때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 좋고 신속하게 받으려면 우선 심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브랜드를 지키는 데는 상표만한 게 없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한 내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고? 보시면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위협받은 티켓몬스터. 야, 예전에 우리가 티켓몬스터, 지금도 유명하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이 뭔가요? 과거 우리 소셜 커머스 3대장이었죠. 과거 소셜 커머스 3대장이었는데 자, 이런 소셜 커머스 3대장이 티켓몬스터가 2010년도 5월 10일 날 서비스를 오픈하고 15일 있다가 출원을 합니다. 상표 출원. 그런데 경쟁업체가 아니라 브로커? 하여튼 다른 사람이 5월 11일 런칭 바로 다음날 티켓몬스터의 이 캐릭터와 상표를 출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티켓몬스터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을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상표권도 무시무시한 권리다. 이렇게 마케팅에다가 수십억을 쓰더라도 그냥 상표 안 돼 있으면 간판 다 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돈 쓴 거에다가. 읽어보시면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티켓몬스터를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티켓몬스터만의 귀여운 캐릭터와 이름이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왜죠? 어떤 티켓몬스터라는 명칭과 팀원의 캐릭터가 타인의 상표 출원으로 인해서 누구요? 타인의 상표 출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해당 상표 출원자 누구죠? 타인이죠. 해당 상표 출원자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의 합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원하게 몇 장 내놔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간판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금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얼마를 썼는지는 지금 말들이 많은데 아마 제법 주고 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는 뭐 중요하다? 외부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표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상표는 우리가 시장에 런칭하기 전에 무조건 상표 출원부터 한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주시는 게 매우 필요해요. 자,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평강입니다. 서평강 변리사인데 제가 제 이름으로 된 빵집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빵집 너무 만들고 싶어. 그래서 평강빵집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평강빵집이. 누가 다른 사람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제가 검색을 구글에도 해보고 네이버에도 해봤는데 평강빵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상표를 3년 동안 안 쓰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썬데이토즈, 여러분 우리 애니팡 스팸 좀 받아보셨죠? 저도 스팸, 고도의 극악의 혈압 올라가는 스팸을 많이 받아봤는데 애니팡 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상표권이 없어가지고 굿앤조이라는 교육회사가 먼저 상표권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표권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 상표권을 안 쓰고 있는 이 상표권에 대해서 뭘 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어서 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서 얘를 등록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얘를 죽이고 나서 얘를 등록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권리를 다시 확보. 쉽게 말해서 남이 먼저 상표가 있었는데 얘를 죽이고 왜 죽였죠? 얘가 3년 동안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사실 다시 출원해서 상표를 획득하고 사용을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다? 불사용 취소 심판. 상표 등록을 받아놓고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다는 우리 상표법 조항 119조, 상표법 119조 1항 3호의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취소 심판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자주 활용되는 것들이 이 불사용 취소 심판. 안 쓰는 거 죽이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주시고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대표님 조남이 무슨 자영이신 대표님 계신데 자기 이름으로 화장품을 하고 싶다라고 출원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상표가 먼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걔를 그 상표를 불사용 취소 심판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저희가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있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대가 안 쓰고 있으면 상대의 권리를 죽인 다음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뽀로로 뒤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든든한 상표권이 받치고 있습니다. 뽀로로처럼 이렇게 상표 출원을 상품별로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독점권을 향유하면서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중에 짝퉁이 많으면 정품이 재미를 못 봅니다. 시중에 짝퉁이 나오자마자 바로 칼질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사실상 이거 저 뽀로로를 사려면 정품 말고는 파는 데가 없어. 이렇게 해야 사실상 굉장히 마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자,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안 돼요. 현재 과학기술로 구현하기 불가능한 거 안 돼요. 하지만 아직 제품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조금만 구체화할 수 있으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서비스지만 미래에 생길 문제를 예측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특허로 미리 추론하면 아이디어를 선점할 수 있다. 제가 2010년도인가 아이폰을 거의 대한민국 초반에 샀을 때 3G 통신을 이용했었습니다. 3G 통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에 물방울 모양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계속 돌아가는 요게 3G였는데 요게 2010년도에 상용화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웃긴 게 검색을 해보면 2010년도에 이미 4G, 어드밴스드 LTE, 5G까지도 출원이 사실상 돼 있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아직 4G, 어드밴스드 LTE, LTA죠. 그리고 5G가 전혀 상용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내가 제품을 완성한 것도 아니지만 특허는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특허는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미리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이지만 미래에 생길 문제점을 예측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도 특허가 가능하다.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필요하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 마블 영화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쪽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엔 양자역학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없다 뭐 말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지금 나중에 양자역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구현이 가능하는 걸 고려해서 미리 특허를 낸다면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기술이 발달해서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과학기술로 구현이 가능해야만 특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제 사례들인데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가는 휘는 디스플레이 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휘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가 언제부터 되고 있죠? 최근에 삼성이 좀 제대로 상용화를 하고 있죠. 휘는 디스플레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벌써 이제 도입을 하고 갤럭시 Z 플립하고 갤럭시 폴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특허는 이미 공개가 2013년에 된 거는 출원은 2011년, 12년에 된 건데 나중에 디스플레이가 언젠가 이렇게 휘게 되는 경우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휘면서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졌을 때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낭비랑 열화 방지를 할 수 있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미 2011년, 2012년에 출원돼서 공개가 되고 이렇게 권리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양산되거나 제품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과학기술로 이 폴더블 휘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게 가능하고 충분히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그걸 해결한 특허를 미리 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자 우리 한경희 씨를 또 우리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한경희 생활과학의 스팀 청소기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라는 것은 제가 특허를 하나만 받으면 딱 내가 하는 사업만 특허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특허를 좀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하는 사업에 위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권리를 쳐가지고 넓은 권리 범위 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경희 생활과학이죠. 한경희 생활과학이 스팀 청소기와 한 대에다가 특허 및 상표를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몇 개를 걸어놨느냐? 86개를 걸어놨어요. 86개.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냐면은 경쟁 업체들이 유사 제품, 조금 비껴가는 치매 모방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여기 있는 권리를 다 피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스팀 청소기가 아닌 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군집화를 제대로 시켜버리면 후발주자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약간 꺾어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스팀 청소기가 전성기 때 1년에 매출이 2천억씩 났어요. 그런 내용 없네. 10년 동안 스팀 청소기 시장을 훌륭히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전성기 때 1년에 2천억씩 팔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남이 못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셔가지고 정말 후발이 들어올 수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서 거의 10년간 독점합니다. 삼성, LG도 스팀 청소기가 이때 당시에 괜찮은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왜냐 따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집화를 하면 이런 한경희 생각해서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런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회사의 아이템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원천 특허로 설정하고 원천 특허를 근거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 이것이 특허 경영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이 교시에 대해서 조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예술 등은 특허가 아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으로 보여야 되고요. 사업 아이템도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보호가 가능해요. 특허는 등록 자체로 정책 자금 획득에 도움이 되고요. 중국 진출 계획에 있는 제조업 회사는 중국에 출원할 때는 실용신안 출원이 유리하다. 요것도 이게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혹시나 중국에 갈 기업들은 특허도 특허인데 실용신안 중국에서 굉장히 좀 용이하게 등록시킬 수 있는 편법이 좀 있어요. 편법이라기보다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실용신안이 좀 유리하고 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동시에 상표 출원이 좀 필수고 타인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3년 동안 안 쓰면 죽일 수가 있다. 그리고 상품별로 상표 구분하셔야 되고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2교시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교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